자, 이어서 해송고등학교 기출경향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송고등학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교과서 중심으로 일단 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부교재를 선택한다던가 선생님께서 별도의 프린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교과서 중심으로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1학년 국어 담당 선생님은 3분입니다. 해송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3분의 선생님이 수업도 나눠 들어가시고 문제 출제도 나눠서 출제를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출제 방향이라든지 흐름은 경력이 많은 선생님께서 거의 주도해서 잡아가는 걸로 해송고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난이도보다는 사실상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문법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게 출제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학기 말까지 학습 긴장도를 놓치지 않는다는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도 이제 대단원이 있지만 소단원, 작은 소단원끼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누어서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출제하는 학교도 있지만 해송고는 거의 기말고사의 문법을 몰아서 내는 그건 2학기 때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문법이 기말고사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잠깐 보시면 교과서 수록 지문과 어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외운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적을 좋게 받아도 최대 3등급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학습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3등급 받기도 힘들게 출제되는 게 해송고만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1학기까지만 이제 1학기 기준으로만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놓은 건데 3월, 6월 모의고사, 자 3월은 주로 문학,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같은 경우는 9월이 문학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자 6월과 11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법 한꺼번에 출제가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를 꼼꼼히 해줘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주로 문학을 중점적으로 출제하는데 30문항 중에 24문항 30문항 중에 24문항이 문학에서 출제가 되고 다른 화법과 작문보다는 문학에서 출제되는 그 문제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30문항 중에 21문항 거의 3분의 2 이상을 문법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다른 화법과 작문 물론 기말고사 때도 문학 단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법 부분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 배점도 훨씬 높게 출제되기 때문에 문법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좋은 성적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항 객관식으로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전문항 객관식으로 출제하는데 원래는 해송고가 주관식을 좀 많이 내는 학교였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주관식을 7개씩 내고 그 중에 서너 개는 단답형 아니면 서너 개는 이제 서술형 이렇게 해서 주관식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였지만 2년 전부터는 이제 주관식 문항이 점점 줄더니 2년 전부터는 전문항 객관식으로만 출제를 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 내용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함정을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들을 꼭 하나씩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평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게 해송고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면에 실어놓은 문제는 일부 문제고 사실상 본문까지는 다 실지를 못했는데 자 얘는 기말고사고요. 자, 중간고사 잠깐 보시면 제가 6번, 7번에 해당하는 문제 요거를 실어놨는데 사실상 지문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이제 단독 작품 시 한 편만 집어넣어놨지만 요 본문에 있는 이 시는 교과서 작품이고 이 밑에 있는 보기 그 지면에 실어놓은 보기는 모의고사 작품은 아니고 외부 작품입니다. 특히나 한 시가 지금 보기로 제시되어 있는데 교과서 작품과 외부 작품 전혀 배우지 않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되지 않은 작품을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는데 항상 이제 국어 문제 유형이 그렇다시피 1, 2, 3번은 두 작품의 어떤 공통점
윗글과 보기는 둘 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점이고, 자, 윗글은 보기와 달리 윗글만의 특징, 그 다음 보기는 윗글과 달리 보기만의 특징. 그래서 4, 5번은 차이점에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운율 형성 방법이라든지 화자의 태도라든지 표현 방법 이런 것들 정리는 자습서나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겠지만 요 밑에 있는 외부 지문을 사실 다루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학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택지 안에서 이제 판단을 부정적인 의미의 자연물, 그러면 중요한 거는 대립적인 시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지, 또는 화자와 청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친구들이 이제 선택지에서 맞는지 틀린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만 철저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든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해송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면에는 이 문제만 실었지만 다른 지문의 문제, 원래는 연계를 잘 안 하지만, 자, 여기는 가작품이 이제 교과서 수록 작품입니다.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해서 고전 수필, 교과서 시험 범위 한 작품이었는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실제 모의고사 기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교과서 지문하고, 교과서 작품하고 모의고사 출제 작품하고 하나의 지문으로 엮어서 역시 또 공통점과 차이점, 아니면 각각의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형태로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중간고사의 출제 형태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기본적인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다른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큰 형태로 출제되는 게 어떤 중간고사의 전체적인 출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은 전부 다 객관식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문들이 길고, 그죠? 보기 선택지도 굉장히 긴 형태로 출제되는 게 중간고사 형태라면, 자, 기말고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기말고사 지면에 실어놓은 문항은 바로 요 문항입니다. 요 문항. 13번에서 14번에 해당하는 문항인데, 지면 관계상 제가 여기 부분만 캡처를 해서 이제 실어놨는데, 실제 지문은 이 정도로 깁니다. 굉장히 길고, 된소리대기에 대한 어떤 세부 조항, 그 다음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지문에서 조항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쭉 제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고 틀렸던 문제가,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렸던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실어놨는데, 해송고는 특히 이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유형을 이렇게 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선택지 안에 기호가 지금 옳은 것 고르든 틀린 것 고르든 선택지 개수가 지금 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 학생은 지금 문제를 맞췄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기역, 디귿, 비읍까지는 판단이 다 됐지만 이 니은에 대한 정확한 조항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요걸 답으로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선택지 이렇게 형태로 제시를 해서 아이들의 어떤 공부 꼼꼼하게 얼마나 했는가를 어떤 변별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형태로 출제되는 게 객관식의 어떤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객관식만 나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이유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조항들을 쭉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세부 조항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안 하고, 잠시만요. 제가 지면에는 여기만 이렇게 23, 24, 25, 26, 27, 밑에 28항까지는 제가 실제로 못했지만, 자, 24항부터 27항까지가 된소리대기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쭉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 조항으로 피동, 사동, 전미사, 기가 들어가면 그 아이는 된소리대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디에다 실어놨냐면 여기 위에 아주 자세하게, 세부 조항으로는 실제로 한글 맞춤법에는 밑에 이렇게 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걸 여기 위에
된소리대기는 용언의 어간 뒤에 피동, 사동, 전미사가 결합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표준 발음법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부 조항을 여기 위에다 갖다 넣어놓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문 내용, 사실상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제대로 읽었나. 엄마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도록 하는 거 사동전미사인데 그 부분이니까 얘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내용을 여기 지문 안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실제 배점은 4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3.9점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는 게 해송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거나 아니면 지문에 실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모두 갖춘 거. 그럼 청자 높여야 되고 격식체 써야 되고 완료상, 동작상 중에 완료상이 나타나 있는 거. 실제로 이렇게만 조건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어떤 문법 지식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시간 안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지금 지문, 그러니까 5장이지만 지면이 10개예요. 10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부 조항들이 전부 다 이제 개수가 같지 않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맞히기가 힘든 형태로 출제되는 게 특히 기말고사 문법의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서 범위 학습은 기본입니다. 교과서 꼼꼼하게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학습했다 그러면 최대 3등급. 하지만 모의고사 부분이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3등급 받기도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범위는 제가 사실상 프린트에도 실어놨다시피 이제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사실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 전체 모아놓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 그 내용 정리가 따로 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와 제가 이제 필기해서 요 조건은 요거다, 40몇 번에 몇 번은 이거다, 이 세부 조항 이렇게 선택지 제시되어 있는 거 여기 지면에 실어놨다시피 그런 내용 형태로 이제 마지막에 수업을 참석해야지만 그 내용들을 주는 방향으로 제가 사실상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요. 기말고사 출제 범위 문법 부분 학습 결국엔 철저히 해야지 마지막에 각각 학기 합산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는 것이 해송고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기준으로 1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격화되어 있어서 30문항 객관식으로만 출제하기 때문에 대부분 30문항씩 출제하는 게 기본 기조였다면 2학기 기말고사에는 3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배점도 굉장히 더 갭이 커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학 작품은 이제 기말고사에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 이제 문법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4.2점, 4.5점. 문법 부분은 배점이 이렇게 높고 문법 이외의 문항들은 이제 화법과 작문, 쉬운 경우 같은 경우 1.1점, 1.2점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법 파트가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문항수도 30문항 이상으로 많아지고 문법 비중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 추세가 2학기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중간기말고사 그런 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해송고에 대한 기본적인 출제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